최근 쿠팡플레이가 쿠플 시네마를 런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저를 포함하여서 다수의 영화 팬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쿠팡플레이는 국내 OTT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NFL과 K리그 중계권을 확보하기도 하고 오리지널 콘텐츠에도 확실한 투자를 하면서 OTT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것이죠. 가입자가 110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것은 쿠팡 와우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부분이라서 OTT만을 이용하기 위한 가입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러모로 국내 OTT 중에서는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에는 쿠플 시네마를 런칭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매주 주말에 한정하여 극장에서 상영 중인 개봉작을 쿠팡 플레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극장 동시개봉이라는 타이틀은 IPTV에서 개별 구매를 할 때 프리미엄을 붙이기 위한 수단이거나 CJ나 디즈니처럼 자사의 OTT를 가지고 있는 배급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개별적 OTT가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를 OTT에서 동시에 공개한다고 했을 때 극장에서 메인이 될 만한 개봉작이 아니라 조금은 인기가 떨어진 영화를 동시 개봉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쿠팡의 행보를 보면 모든 영화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영화가 메인급의 영화가 될 수는 없겠죠. 잔잔바리로 있는 영화들이 있을 건데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꽤나 규모가 있고 인기 있는 영화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봉 첫 주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개봉 한 2-3주가 지난 영화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배급사의 입장에서도 쿠팡의 이런 행보가 나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익적인 면으로 접근해보기 위해서 현재 티켓값의 수익 배분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는 영화 발전 기금으로 영진이가 가져가고 나머지 97% 중에서 절반은 극장, 나머지를 두고 제작사와 배급사가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주말 기준 티켓값인 15,000원의 약 48%, 약 7,000원 정도를 배급사와 제작사가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7,000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만약 주말 동안 30만 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한다면 약 21억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를 쿠팡 플레이가 보전해주는 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극장과 OTT에서 동시 상영하게 된다면 나름 괜찮은 계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OTT에 상영되는 시간도 한 2일 정도라서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관객 수가 빠진 3에서 4주차 정도의 영화라면 더더욱 괜찮은 방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 몇몇 한국 영화는 기대에 비해 성적이 좋지 못해서 주말 동안 10만도 기록하지 못하는 영화들이 다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쿠플 시네마를 통해서 확실한 수익을 담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배급사 제작사가 쿠팡 플레이의 영화 상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극장과의 상영 계약을 할 때 몇 주 이내에 OTT와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즉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OTT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급사와 제작사 입장에서 극장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극장과 제작사, 배급사 그리고 쿠팡 플레이가 어느 정도 이제 협업을 하는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사실 영화가 거두는 수익 자체가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되는 자본이 커질수록 모험보다는 클리셰를 통한 안정적인 완성도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 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수익 정상 방식은 제작비의 110%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영화라는 상품을 구매하여서 넷플릭스에 걸어두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더 큰 수익을 거둘 확률은 사라지지만 고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작자의 관점에서는 더 많은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구매해줄 사람이 정해져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본인이 가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엄청나게 실험적이고 이런 걸 할 수도 없는 것이 본인의 커리어와도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대충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실패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컨텐츠를 잘 만드는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스템을 쿠팡이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쿠팡 플레이는 한산 용해 출연과 비상선언에 제작비 일부를 투자하면서 쿠팡 플레이 단독 공개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개봉 이후 쿠팡 플레이에 넘어오는 기간이 다른 OTT들보다 훨씬 짧았거든요. 아마 이것이 쿠플 시네마를 위한 한 실험 단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쿠팡 플레이의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앞서 언급한 이 두 편의 영화의 입장에서도 고정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쿠팡이 중계권을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OTT는 정기적인 구독자 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OTT의 입장에서 매주 새로운 콘텐츠가 등장해야 구독자들을 붙잡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OTT는 영화보다는 시리즈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긴 텀을 가진 시리즈물들이 구독자들을 붙잡고 있기에 유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스포츠는 한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적으면 일주일에 한 경기, 많으면 일주일에 6경기 이상이 진행이 됩니다. OTT의 입장에서는 시리즈를 제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정기적인 콘텐츠를 확보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OTT 입장에서 스포츠는 아주 매력적인 콘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쿠팡도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중계권에 열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쿠팡 플레이가 매주 극장 개봉작을 유치하는 것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일이고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 플레이 입장에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콘텐츠 확보와 마케팅 효과까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쿠팡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까운 비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쿠팡 플레이가 다음엔 또 무엇을 보여줄까 궁금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쿠플 시네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쿠팡 플레이는 앞으로 어떤 OTT로 변화하게 될까요?